그 곰인형 안에 살인의 증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딸까지 납치당했습니다. 찰롱 드홈즈 마지막 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모든 퍼즐은 마침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미리는 여전히 이민선의 죽음을 자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죠. 이건 타살이에요. 그녀의 말은 곧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민선의 유품에서 발견된 곰인형 안에는 사건 당일 김현덕과 이민선의 대화가 담긴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민선은 김현덕의 집에 반찬과 죽을 전해주러 갔다가 그곳에서 지은의 노란 가위와 피해자 유족회에서 보낸 편지들까지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걸 깨닫습니다. 이 사람 리본맨이다. 이민선은 용기를 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자신의 눈으로 본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쌓아온 흔적들, 그 모든 퍼즐이 가리키는 단 한 사람, 김현덕. 그녀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늘 그렇듯 반찬과 죽을 챙겨주며 테이블 밑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놓습니다. 이민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자신의 생명을 건 도박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가위, 예전에 지은이가 가지고 다니던 거랑 비슷하더라. 그리고 편지들 왜 그게 다 당신 집에 있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 김현덕의 눈빛이 바뀝니다. 얼어붙은 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느릿하게 다가옵니다. 이민선 씨, 괜히 건드리지 말지 그랬어. 그 순간 이민선은 깨닫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시간. 녹음기엔 그의 마지막 말이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걸로 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너도 구경해봐. 리본맨이 어떻게 죽음을 주는지. 그리고 이민선은 창문 밖으로 떨어집니다. 한참 후 경찰은 이를 자살로 결론짓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곰인형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녹음기를 들은 미리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립니다. 김현덕, 내가 리본맨이야? 그리고 아줌마를 죽인 진짜 살인자였어? 한편 김광규는 자신이 묻어두고 잊고 싶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 그는 선생님 김현덕에게 깊이 의지했었습니다.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주던 어른. 어느 날 김현덕의 집에서 우연히 보게 된 원고. 제목은 붉은 사냥꾼. 처음엔 그냥 소설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꿈이 소설가였고 리본맨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에 함께 참석하면서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다 알게 된 사실, 이민선의 아픈 사연이 너무도 똑같았습니다. 광규는 떠올립니다. 그때를. 소설 속 리본맨이 사용한 범행 방식, 범인의 시선 묘사, 피해자의 말투, 주변 인물까지 모든 것이 김현택의 소설에서 벌어진 사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광규는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고 그때의 노트와 지금 자신이 정리한 사건 기록을 나란히 펼쳐봅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었어. 이건 살인자의 일기였어. 그는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이 존경했던 사람, 인생을 바꿔준 스승. 그 사람은 단순한 리본맨의 목격자가 아니라 리본맨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제 김광규는 결심합니다. 내가 끝낸다. 이 사람을 내가 끝내야 해. 그는 이민선과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리며 광선주공으로 이사 오기로 결심합니다. 그건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과의 싸움이자 이민선의 복수를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민선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었던 김광규. 이민선은 죽기 전 광규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다시 이 아파트로 와줘. 그 유언처럼 이민선의 죽음 이후 광선주공으로 돌아온 김광규는 김현덕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 자식 내가 직접 잡는다.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위기로 돌아옵니다. 김현덕은 김광규를 공격하고 자살로 위장한 뒤 그를 지하실에 가둬버립니다. 같은 시각 미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 익숙한 목소리. 내 딸, 내 손에 있다.
폐병원으로 와. 이번에도 내가 선택해. 그는 리본맨 김현덕이었습니다. 미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내기 위해 폐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리본맨과의 최후 대결이 펼쳐집니다. 지연, 경자, 소희까지 준벤저스가 함께 달려오고 지하실에서 가까스로 탈출한 김광규까지 합류합니다. 리본맨은 그들을 향해 칼을 들이대지만 강식의 총성이 울리고 김현덕, 리본맨은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이렇게 연쇄살인의 끝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준벤저스는 탐정사무소를 차립니다. 불륜, 도청, 이웃 갈등, 실종자 찾기까지 작지만 확실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다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이들. 미리는 어느 날 뉴스에서 50대 여성의 약물 중독 사망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이건 무언가 이상해요. 준벤저스와 김광규는 신종 마약 연쇄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장면. 1화의 피해자였던 최양희가 다시 등장하고 그녀가 준벤저스에 새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정보. 그 마약 사건의 배후엔 정신과 의사 박도진이 있었습니다. 찰롱 드 홈즈. 처음엔 단순한 아파트 범죄극으로 시작했지만 리본맨이라는 빌런의 등장을 통해 사건은 더 깊고 더 치밀한 심리 미스터리로 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연기, 구성, 복선 완벽했습니다. 김광규를 연기한 이재균 배우의 서사 정말 인상 깊었고요. 준벤저스의 마무리는 따뜻하면서도 희망이 남는 엔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기다릴 뿐입니다. 찰롱 드 홈즈 시즌2. 부디 곧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살롱 드 홈즈 시즌1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